수능 특강 201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번 문장의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걸 우리가 혼문장, 그리고 2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겹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또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어진 문장은 대등과 종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자, 나열이나 대조의 의미로 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다. 이런 문장은 그 어떤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그런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방은 춥지만 저 방은 따뜻하다. 내용상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예문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오니까 지금은 가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자, 앞에 부분이 원인이나 이유가 되겠죠. 집에 가는데, 자, 배경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날씨가 좋으면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나는 어제 책을 빌리러, 이거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자,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마라. 여기서는 자, 양보의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보와는 조금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양보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마라.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희주는 책을 읽다가 울고 말았다. 자, 읽는데 그 읽는 행동이 중단 또는 전환이 되는 내용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 점점점 정도가 심화된다. 자, 이런 문장들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2번은 아는 문장. 자, 5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엇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문장에서 그 아는 문장, 그 암긴 문장이 명사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명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주어나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자,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미음 또는 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님 할 때 미음이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오기에서 기라는 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관형사절은 어떠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관형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절을 안고 있는 것으로서 표지는 니은이나 는, 리을이나 던 등으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형이 요리한, 그가 밥을 먹는, 내가 신을, 내가 신던, 자, 이런 표지들을 보면 되겠고, 그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문장에서 주로 어떻게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사절은 뭐뭐이, 뭐뭐게, 뭐뭐도록, 뭐뭐듯이 이런 표지를 보면 우리가 부사어라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돈 없이 이런 걸 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이런 것들은 부사절의 표지다. 자, 서술절은 서술절에서 어떠하다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서술어는 따로 표지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할머니께서는 건강이 좋으시다. 이 뒤에 문장이 건강이 좋으시다. 주어 서술어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전체적인 주어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봐주면 되니까 서술절은 주어 서술어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니는 마음씨가 곱다도 주어 서술어의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자, 그 밑에 인용절은 뭐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따옴표가 붙어 있는 직접 인용은 뭐뭐라고를 붙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따옴표를 풀어 있는 간접 인용에는 그냥 고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있는 직접 인용은 라고 이렇게 봐줍니다. 따옴표를 풀었을 때는 그냥 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202페이지 문장의 종결 표현 우리 5가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총료문, 감탄문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5가지 문장의 종결 표현 내용을 각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높임 표현이 나오는데 높임 표현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체, 객체, 상대 높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체 높임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선어 말음이 시를 통해서 실현된다. 자, 그리고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에 계시다, 주무시다 이런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접 높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의 일부 또는 소유물 또는 생각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자,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을 직접 높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되게 책이 많으십니다. 에서 책을 높인다는 것은 선생님의 소유물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간접 높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계신다. 선생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계시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선생님께서는 수업이 있으시다. 여기서는 수업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로 간접 높임을 사용하고 있다. 203페이지 상대 높임 같이 보시면은 자, 이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서 6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격식체,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격식체는 해요, 해체.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리고 상대 높임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우리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3번에 보면은 객체 높임, 문장의 객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들이다, 모시다, 여쭈다, 여쭙다, 배다, 뵙다 이런 걸 사용해서 나타내고 부사격 조사, 깨가 사용된다. 자, 우리는 그 책을 선생님께 드렸다 해서 선생님께 라고 하는 이 부사어가 바로 객체가 되겠죠.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깨 또는 드렸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이라고 돼 있죠. 이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모시고라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모시다라는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시간 표현에서 우리가 시제를 볼 수가 있는데 시제에서 우리가 발화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과거 시제는 주로 아시나 엇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대과거에서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된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가 또는 엇을 쓰기도 한다. 살았었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봐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회상할 때는 더를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관형사절로 안길 때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나 던 이런 거를 써서 과거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한 과거 시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주로 는이나 니은을 많이 사용하죠. 점심을 먹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꿈이 아주 크다 이런 것도 현재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자, 그 밑에 보면 관형사형 어미는 또는 형용사와 이다의 니은이 쓰여서 현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말을 타는 사람들 오늘은 좋은 날씨입니다. 타는 좋은 우리 학교 회장인 자 이런 것들은 모두 현재를 나타낸다. 자, 옆에 날개를 보면 자,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확정적인 일 그럴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보편적인 사실을 말할 때도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버스가 곧 출발한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고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거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미래 시제를 보면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그 이후인 시간 표현이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 get을 주로 사용하고 또는 뭐뭐 할 것 이런 것도 사용된다. 자,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여기서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뭐 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관형 사용 어미 리을을 사용해서 저녁 때 먹을 음식, 저녁 때 먹을 음식 이런 것도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자, 옆에 날개를 보면 선어말 어미 get을 통해서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 우리가 의미상으로 우리가 추측이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겠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거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 밑에 2번은 동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동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행상과 완료상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고, 진행상은 보통 뭐뭐 고 it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완료상은 it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상을 보면 자,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자, 고 it을 사용해서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완료상은 동작이 이미 완료된 것, 또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완료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밥을 다 먹어버렸다. 자, 이미 동작이 완료된 것이죠. 달이 떠 있다. 자, 완료된 결과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우리가 교재에서도 본 것처럼 이 뭐뭐 하고 잇 이런 부분들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완료상과 진행상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형은 멋진 옷을 입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형이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옷을 착용한 상태, 그 착용한 상태임을 완료된 동작임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피동과 사동을 표를 통해서 이제 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놨죠. 자, 피동과 좀 상대되는 것이 이제 능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동과 상대되는 것은 주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뭔가 남에게 당하는 것을 우리가 피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을 우리가 사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피동과 사동은 각각 파생적과 통사적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파생적 피동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파생적 피동은 우리가 피동 전미사가 결합한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희리기가 결합된 것을 파생적 피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뭐 어지다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통사적 피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동도 마찬가지로 자, 사동 전미사 7가지가 우구추 이렇게 7가지가 결합된 것을 우리가 파생적 사동 이렇게 보면 되고, 뭐뭐 하게 하다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통사적 사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날개를 보면 자, 피동 접사나 사동 접사가 아닌 것이 또 결합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자, 피동 표현은 전미사 되다 또는 받다, 당하다. 보통 되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다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사동 표현은 전미사 시키다에 의해서 사동 표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확인해 두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부정 표현 정리가 돼 있죠. 자, 정리된 걸 보면 우리가 안부정과 못부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안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순 부정이고 의지 부정이죠. 내가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못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능력 부족으로 해서 능력 부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 자, 안 먹고 싶어 하면은 이거는 짧은 부정이면서 안 부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죽도 못 먹는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짧은 부정이면서 못 부정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긴 부정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죽도 먹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긴 부정으로 안 부정과 못 부정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보면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의 부정 표현은 자, 따로 우리가 말다 부정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자의 형태로 부정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인용 표현을 보면 우리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은 우리가 따옴표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인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연결할 때는 뭐뭐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간접 인용은 이 따옴표를 풀어서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적절하게 모두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명사라든지 시간 표현, 공간 표현, 그 다음에 높임 표현, 종결 표현 이런 것들이 원래 그 따옴표 안에 있을 때와 따옴표 밖으로 나올 때는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간접 인용절에는 고가 사용된다.